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심리용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 다들 휴가를 가셨는지 심리행동상담 건을 별로 안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요 건은 6월 말에 들어온 건이고 제가 조금 늦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정땡땡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런 형태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관계가 없는데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현장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이 친구가 몇 살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앞뒤 맥락이 전체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키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걸 모르면 분석이 어렵거든요. 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 맞추지 못합니다. 네. 박사지 무당이 아닙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마리를 키우고 계신 여자분이시고 첫째는 문제가 없고 둘째가 지금 2살 된 수컷인데 이 친구가 문제입니다. 셋째가 또 하나 있는데 얘도 문제가 없고 자, 문제가 되는 아이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장실을 가리지 않아요. 방광염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대량의 소변을 보는데 저런 쭉 했고 둘째는 연애 시절 구조된 새끼 고양이를 다른 분이 구조한 것을 입양한 개체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에 남친 집에서 함께 키우다가 결혼하시면서 최근에 가지고 오셨는데 변을 아무데나 본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모래 한 번도 변을 본 적이 없고 모래에 옮겨주는 변을 보고 다른 곳에서 변을 보면 모래로 옮겨주는 행동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방바닥 아무데나 변을 보고 머리가 아프네요. 첫째를 따라서 변을 잘 보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빗나갔고 패드를 깔아줬지만 배변 패드 여전히 아무데나 보고 심지어 가져다 버리라 라는 말씀이 부모님들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노트북 같은 곳에다가 변을 보거나 쌀잡이에 변을 보거나 했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화장실 욕조 안에 가서 변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쭉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제반 정보가 부족합니다. 화장실은 몇 개나 있으며 화장실의 위치는 어떠하며 화장실의 구조는 어떠하며 모래는 무엇을 쓰고 있으며 등등등. 그 다음에 집안 내에 지금 3마리를 키우고 계신 건데 그들의 영역이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일반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가적인 자료를 주신다면 추가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배변 문제가 고양이에 있어서 파양, 즉 유기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많이들 생각하기를 고양이는 처음부터 대부분 배변, 소변을 간다. 제가 지금까지 수중고양이 6종가로서 10년 정도 생활하면서 제가 직접 생산하고 분양한 고양이만 한 3,400마리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배변 문제를 겪는 고양이를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미들하고 그 다음에 동기 간에 이런저런 사회화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배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8주에서 16주 정도 사이라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경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문열이라고 불리는 조금 밀리는 친구들이 화장실에 감히 가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이런저런 곳에 실내를 하는 곳이 있지만 그런 개체의 경우에도 별도로 끄집어내면 보통 대소변을 제대로 가립니다. 그러다가 그 개체군하고 집어넣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중성화된 성체 고양이가 배변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상담들은 많이 들어오세요. 일단 핵심은 배변이 문제이고 그 배변 문제는 유기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다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주요한 문제로 원인으로 대두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잘못된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떤 방식으로 대소변을 처리하는지가 원래는 이제 MIM이라고 해서 DNA산에 어느 정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화라고 하는 일종의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로 태어났지만 개들 사이에서 키워진 고양이는 개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지만 정글에서 원숭이들에 의해서 또는 늑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은 늑대나 원숭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고양이 역시 고양이로 태어나서 그 유전자 안에 DNA 안에 어떻게 배변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코드가 심어져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출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화, 부모로부터, 부모는 아니죠, 어미로부터, 그 다음에 동기들 사이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조그만 같이 있는 7, 8살 많은 다른 고양이가 있었으니 그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았느냐. 이 고양이가 지금 한두 살인데 한 대략 2살 정도 됐는데 그 위에는 첫 번째 고양이 이미 9살입니다. 둘 사이는 7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고 7살, 즉 이 고양이가 처음 이 댁에 왔을 때 그 고양이의 나이가 7살이라면 7살 나이의 고양이는 제 나이 또래, 즉 40대 중반 정도의 고양이입니다. 이미 살 만큼 살아서 새로운 새끼 고양이와 적절하게 사회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고, 또는 이 개체 자체가 어렸을 때 유기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그것이 해당 고양이의 정신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를테면 요즘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신 발달에 어떤 지체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일단은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있어도 부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개체를 어떡하란 말이야. 버릴 것이냐.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키울 수도 없고, 방법은 대략 2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케이지 학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건데, 지금 현재 이 고양이는 아마도 20,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내에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적절한 어떤 특정한 곳을 화장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공간이 변을 보기에 적절하고 거기에 변을 보면 쾌적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는 것과 그런 것을 떠오르게 해줘야 돼요.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시중에서 나오는 고양이용 케이지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보통 가로가 한 1.2에서 1.5m, 높이는 보통 한 7, 80cm에서 크게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케이지에 이 고양이를 한 달에서 길게는 3달 정도 키우시는데, 물론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에 있는데, 바닥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응고형 모래. 바닥 전체를 케이지에 들어가 있고 바닥 전체가 다 모래입니다. 만들 수 있으시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변을 볼 수 있는 곳이 모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키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바닥면에 모래의 면적을 조금씩 줄입니다. 처음에 1m, 1.5m의 바닥 전체가 다 모래였다면 그 다음엔 10cm를 줄입니다. 5주 차이는. 다시 6주 차이는 또 10cm를 줄입니다. 그래서 그 끝자락에 변을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줄여나가고 있는데 모래 내부에 변을 정상적으로, 소변이건 대변이건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줌으로써 칭찬해줍니다. 여기 이제 긍정적 보상법, 포지티브 리워드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법이 들어갑니다. 공부 잘하면, 공부 잘 못하고 개판 치고 깽판 쳤었는데 오늘 공부를 조금 했어요. 어느 날 심심해서 아무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오락만 하다가, 오락하는 것도 요새 좋은 건가요? 넷마블 같은 큰 업체를 차려서 회장님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 때는 오락하면 두드려 맞았습니다. 맨날 오락하고 개판 치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만화책이라도 봤어요.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착하다 라고 심지어 용돈까지 주는 거죠. 여기 좋은 거네 라고 인식하도록 합니다. 오락을 한다고 두드려 패진 않아요.
근데 오락을 하지 않고 만화책이라도 뭐 책이라도 하나 들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은 척이라도 하면 선물을 주는 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강화해 주는 거죠.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긍정적 강화. 만약에 그 바깥에다가 10cm 줄어든 공간, 20cm 줄어든 공간에 변을 본다면 닦아내고 어떠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갈구하는 애정도 두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 만약에 정해진 공간에 140cm의 대초대형 화장실에 변을 봤다. 그럼 또 칭찬해줘요.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네. 물론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30분이면 30분, 1시간 1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변을 본 것을 확인한 직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변을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줄여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화장실 사이즈 공간만 남겨놓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양이는 이러한 방식에 적응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양이의 화장실 배변 처리 문제는 매우 중요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게 제대로 배변을 가지 못하는 고양이는 쫓겨나거나 심지어 안락사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되게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핵심은 고양이의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본능을 자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보상 방법 또는 환경적 제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정 선생님께서는 정땡땡 선생님께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와 사람이 보호자가 행복하게 지내는 세상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양이 연구소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